예, 자, 복대리 가보죠. 복대리. 자, 복대리도 그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복대리는 앞에다 중자 넣어서 중복대리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중복대리. 대리인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죠. 갑이 이제 을에게 이제 수권행위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인. 수권행위는 아니는데 법률 규정으로 이제 되면 법정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나를 현명해서 갑을 현명해서 대리계약 체결하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소한다. 이게 이제 대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컨대 그 변호사들이 대리잖아요. 변호사를 내가 을을 대리인 선임했는데 소송 법원에 딱 가보니 엉뚱한 사람이 나를 변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복대리입니다. 새끼 변호사라 그러죠. 자, 을이 이제 이렇게 선임합니다. 을이 조심해야 돼. 대리인 을의 이름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 아니야. 을의 이름으로 이제 선임하죠. 이렇게 수권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대리인이 됩니다. 복대리인. 자, 중복됐다는 거죠. 자, 누가 선임했다고요? 을이 선임했는데 딱 선임되고 나면 자, 을도 갑의 대리인이고 이 A도 갑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선임은 을이 했는데 효과는 갑에게 기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이제 대리계약 체결할 때는 이 대리계약 체결할 때는 현명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되겠어요? 갑을 현명합니다. 왜?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자, 또 얘기할 때 갑을 현명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다 본인한테 효과 미칩니다. 또 얘가 이제 한 명 더 복대리인, 뭐 여러 명 대리인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누구를 위해 대리계약 하는 거예요? 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다단계죠. 단계가 복대리 하는 겁니다. 복대리 다단계.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이 많을수록 이제 물건을 많이 팔겠죠. 이걸 조심하게 선임은 누가 한다? 을이 해요. 근데 다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갑한테 미친다. 그래서 잘 나옵니다.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딱 선임되고 나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을이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여기는 아까 대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리권. 여기는 복임권이라고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있어요. 법정 대리인.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왜냐하면 복정 대리인은 사임을 못 하잖아요. 갑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출생했는데 어머니가 나는 너의 어머니권을 사퇴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사임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하는데 책임이 무거워요.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자, 잘못 따지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져요.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지고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책임의 가중 책임이라 그러죠. 무거운 책임. 근데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어요. 나 바쁘니까 대리인 못하겠다. 사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 원칙은 복임권이 없습니다.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예외적으로 두 개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무조건 대리는 임의 규정이니까 본인이 뭐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 본인이 승낙을 해주거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근데 중병에 걸린 게 부득이한 사유죠. 뭐 암에 걸렸다. 대리인 할 수 없잖아.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선임했는데 이제 자, 이 사람이 선임이나 감독, 선임했으니 감독해야죠. 선임을 할 때 잘못 선임했다든지 감독을 잘못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과실 책임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면 돼요. 자, 알았지? 이제 가보죠. 자, 복대리. 자, 왼쪽 그림하고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갑, 을, A, 병병.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상대방입니다. 자,
한쪽 가보자. 1번. 조심하게 1번. 오른쪽 1. 복대리는 대리인이 줄거세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자신이야. 대리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조심해야 돼. 예컨대 갑의 대리인 을이 이제 A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자, 양거리 2번. 복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복대리인도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여기 이제 오른쪽 사자라는 개념 나온대. 자, 사자는 심부름꾼이 사자예요. 심부름꾼.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이 쉽게 심부름꾼. 이 사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만 대리하죠. 자, 우리 심부름할 때는 아무거나 하잖아요. 의사표시 아닌 거죠. 이게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사자는 대개 사실행위도 사자가 할 수 있어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 자, 앞에다가 이제 저승사자 갖다 붙여보지. 이 심부름꾼이죠. 누구의 심부름꾼이야? 옥황상제입니까? 예? 누구의?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이잖아. 염라대왕이 쟤 잡아오라. 잡아오는 거예요. 말도 안 하죠. 또 앞에 뭐가 있다 우리? 자, 무슨 기사? 사자. 이 사자 대표가 우리 대리기사입니다. 운전. 대리운전이죠. 이게 사자가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이건 대리라 그러면 안 되고 사자 운전이라 그래야 돼요. 사실행위입니다. 자, 빨리 나오죠. 적 옆에 나오죠. 사실행위하는 사자는 복대리는 아닙니다. 복대리는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사자는 심부름꾼이야. 자, 그래서 사자에게는 자, 세 번째 줄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은학 중요하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줄을 넣는다.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해야 돼? 본인 갑의 이름으로만 현명하면 됩니다. 대리인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갑의 대리니까.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양가락 5번 또한 복대리인의 선임 즉, 자, 줄거세요. 숙건행위에 의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해도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 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항상 임의 대리인이야. 복대리는 100% 왜? 숙건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임의 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법정이란 게 없어요. 복대리는 100%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 기출에서 맨 밑에 네 번째 기출 보세요. 바로 옆에 네 번째 기출.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그랬죠? 본인을 대리해야 돼요. 대리인을 대리한다. X야. 대리는 뭘로 바꿔야 돼? 본인을 대리한다로 바꿉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자, 파란색깔 이제 옵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20조를 잘 봐야 돼요. 120조.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다 그랬어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 대리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여기 바로 임의 대리인이야. 대리권이고 법률행위가 바로 숙건행위입니다. 숙건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 대리는 줄이면 임의 대리인은 두 가지 본인의 성락 줄긋고 성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요 두 가지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자, 밑에 121조 책임옵니다. 제1항 전조 규정에 의하여 전조는 120조 규정에 의하여 자,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줄긋죠.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책임 앞에다 과실 넣으세요. 과실 책임이 있다.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한글 1번 내려오세요. 복대리인의 선임권 줄여 복임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냥 읽어나간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으로 선임된 대리인이므로, 자, 줄거세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다만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중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대한 병에 걸리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한번 출제된 판례죠. 2번 보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법률행위 나오면 계약으로 바꿀 거라 그랬죠. 계약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줄거세요. 대리인을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거야. 대리인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복대리인을 허락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인 금지의 의사를, 자, 줄거세요.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성낙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리인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하지 말라라는 명시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 묵시적 성낙으로 봅니다. 이 판례는 한 2번 출제됐어요. 자, 다음 책임 갑니다. 책임은 과실 책임. 자, 1. 책임 줄거 나간다. 임의 대리인이, 자, 2가지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성낙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에게 과실 책임, 선임이나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을 집니다. 과실 책임. 자, 기억해야 돼. 임의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고 과실 책임집니다. 임의 대리인은 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자,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죠. 이거는 무거운 책임이죠. 가중. 원래 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매년 시험 나온다.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100% 책임이라는 거죠. 잘못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책임지는. 자, 3번 갑니다. 122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 줄거든요. 그 책임, 무과실 책임이죠. 그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임한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인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야. 부득이한 사유, 암에 걸렸다. 이런 경우는 과실 책임으로 줄어듭니다. 병 걸리면 한 사람한테 무과실 책임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일항에 관한 책임,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만이 있다. 잘 기억합니다. 자, 법정 대리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인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과실 책임만 있습니다. 자, 1번 내려와서 복대리는 선임권, 법정 대리는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자, 근데 2번 책임은 무겁죠, 그죠? 가중 책임.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므로, 자, 줄거세요. 책임이 가중 무거워져서 가중이 되어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진다. 즉 무과실 책임집니다. 무겁죠? 잘라주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집니다.
자, 이렇게 선임했어요. 이제 복대리인의 지. 자, 이렇게 이제 복대리인이 선임됐죠. 그럼 누구의 대리나 그랬어요? 을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니까 이제 갑의 이름으로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럼 대리계약 체결하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소합니다. 자, 거긴 제123조 법조문 보죠. 제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리고 제2항 복대리는 본인 갑이나 제3자 병에 대해서는 대리인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5번에 복대리권의 소멸 가죠. 자, 복대리권의 소멸. 자, 복대리권 소멸은 일단 대리권이 소멸되면 자, 얘가 수권했으니까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아까 대리권 소멸사 했잖아요. 자, 거기 1번이야. 양거리 1번. 복대리권도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즉 본인이 사망 잘라주고 본인 사망하면 소멸하겠죠. 또 복대리인 자기 자신이 세 가지 사성파, 복대리인 자기의 사망, 성렬견 개시,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사성파.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오죠. 자,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줄거세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예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30회 복대리에서 틀린 거.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확해요.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성낙 받았네요. 성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하나 더 적으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성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럼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죠. 임의 대리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 있다. 답이 2.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본인의 성낙을 얻었던 부득이한 사유든 간에 과실 책임이 있다. 답이 2.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네요.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4번은 아직 안 배웠네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히 표현대리 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5번. 법정대리는 언제나죠?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대리를 마치죠. 자, 여기까지가 6건 대리야. 자, 6건. 자, 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 자,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대리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요거 불이 들었어요? 팔이에요? 불이에요? 괜찮겠어요? 자, 요거 이제 반대. 자, 다리가 이제 묶건 대리. 여기 이제 한 문제, 여기 이제 두 문제 나와요. 자, 묶건 대리는 이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죠. 대리권이 없는 대리.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을 안 했어요. 수권 안 했는데, 을이 이제 대리한다는 거죠. 자, 조심해야 돼. 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여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해서 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수권 안 줬어요. 또 법률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계약했다.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아무런 대리권도 없이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현명을 했으니까 갑에게 효과를 미쳐야 되는데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니까 또 미치면 안 되겠죠. 그 중간점이 있는 거야 이제. 얘만 없고 얘는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효를 할 거냐, 무효를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효는 무효인데 확실한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움직이는 무효. 유동적 무효니까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추인하면. 요게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다음에 표현 대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는 유권 대리 하나,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하나, 표현 대리 하나,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죠,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자, 서술에서 양가로 1번 줄 건너다 의입니다. 무권 대리란, 자, 줄 거세요. 대리 계약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이꼴 저거, 현명 요건은 갖추었어요. 현명의 요건, 이쪽에 대리행위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대리권만 없는 거야.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긋고,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 대리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양가리 2번 협의의 무권 대리는 줄 것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 자, 잘라주고 다만 본인 갑은 무권 대리 계약을 추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무권 대리는 자 유동적 무효다.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일단 줄만 좀 그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양으로 3번. 본인의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 또 상대방의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잘라주고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확정적 유효가 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요 그림을 어디다 그리냐 하면 반대 외워야 됩니다. 왼쪽에 있죠, 그죠? 빈칸에다 좀 적으세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요 그림을 머리에 그려놔야 돼요. 자, 대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 아버지 땅을 이 자식이 파는 게 거의 이 자식놈이, 아들놈이, 자, 아버지가, 자, 수권 안 줬어. 그리고 법률 교정도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법정 대리권이 없죠. 아버지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이 있지만, 법정 대리권도 없고, 이모 대리권도 없는데, 이제, 병한테 갑니다. 나는 아버지의 대리다. 라고 해서, 갑을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안 하면 무권 대리가 아닙니다.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죠. 이 땅이 이제, 근데 이제, 자, 여기 1억짜리라고 하죠. 1억짜리. 했는데, 병한테 가서, 자, 이 땅, 자, 현명했으니까 내가 3천만 원에 팝니다. 3천만 원에 매매, 대리죠, 당연히. 대리 매매 계약했죠. 그러면 아직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야. 둥둥 떠다니는 무효. 같은 말,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불확정. 왜 불확정? 유동이라 그러냐면, 유동. 이게 독일에서 나온 말이면, 저 번역해서 그래. 이제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단다. 슈베벤데. 이렇게 돼. 유동적 움직이는 무효입니다. 확실한 무효가 아니고. 자, 그러면 1억짜리를, 자, 그러면 이건 아직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 확실한 무효는 아니고. 나중에, 자,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야.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 아까 무조건 대리 규정에 위반은 뭐라고 적혀 있었죠? 뭐가 된다 그랬죠?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적으라 그랬어. 무권 대리가 되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다는 거야. 추인하게 되면 이게 뭐단다?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요거야,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자식놈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이놈이 잘못했죠, 그죠? 아무런 대리권도 없이 아버지 땅 팔아먹었으니까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자, 요 1억짜리를 3천에 팔았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잖아요. 그죠? 또, 자, 이번에 3천만 안 팔고 1억짜리를 3억에 팔았어. 그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유리할 때하고 불리할 때를 갑이 이제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다? 유동적 무효 상태야. 만약에 3억에 팔았다. 유리하잖아. 그럼 이걸 유효로 만들 추인하면 된다는 거야. 본인에게 추인권이 주어집니다. 추인권. 추인하면 이제 조심해야 돼. 소급에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실한 유효가 돼. 그래서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돼. 만약에 이 계약을 1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추인을 자 3월 한 3일 날 했다.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소급해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확실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되니까 이제 3억 받고 소유권 이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뭐하고 똑같아? 유권 대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추인하면. 근데 추인한다.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니야. 무권 대리인데 추인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이 추인권이 형성권이에요. 자, 또 이번에 반대로 자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에 팔았어요. 불리하잖아. 불리하면 추인 안 하겠죠. 추인의 반대만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추인 거절권. 추인 안 하겠다. 거절을 하니까 반대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본인은 추인하면 확실하게 소급해서 유효고 거절하게 되면 확실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이제 선택권 주는 거야. 유효를 만들 거냐, 무효를 만들 거냐 선택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내어준다. 본인은 추인권, 거절권, 추거. 그다음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상대방께는 최고권.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악이 불문하고 최고권. 자, 악이 속에는 선의가 포함됩니다. 알았다, 몰랐다. 자, 이 병이 이 1월 1일 날 계약할 때 얘가 대리권이 없는 거,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권. 최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최고는 자, 병이 자, 악이든 선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병이 갑에게 최고합니다. 최고는 독촉한다는 거야. 자, 병이 이제 갑에게 아저씨, 당신 아들내미가 이 땅을 갖다가 자 3천만 원인가 팔았는데 추인할 거요, 거절할 거요 알려달라고 독촉을 해요. 갑이 이제 그 기간 내에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이 발신중입니다. 가만히 발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인을 거절로 봅니다. 거절로 본다.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 거절로 간주한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때는 선의만입니다. 선의는 얘가 대리권 없는 걸 몰랐어. 모르고 계약했다는 거야. 선의는 삼각형 표시하죠. 선의의 병은 이 사람은 철회권입니다. 아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철회권은 계약하는 걸로 한 거잖아요. 자, 병이 만약에 잘못 사가지고 이걸 3억에 샀어요. 이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3억에 사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이 사람 뭐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추인해야 되고 얘는 빨리 철회해야 돼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려면. 그 철회권은 조심할 게 선의만 할 수 있는데 단 요건이 뭐냐 하면 얘가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 추인한다 그러면 확실한 유효가 되니까 철회권이 소멸해버려요. 철회는 막기 전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야.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철회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돼. 결국은 상대방은 무효밖에 주장이 안 돼요. 본인은 유효와 무효와 선택이 가능한데 상대방 오로지 무효밖에 안 됩니다. 최고에서 답 못 받으면 거절로 봐서 확정적 무효,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두 개 외워야 돼. 여기 가지고 이제 본인과 상대방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는 가장 나쁜 짓 한 얘죠. 얘가 가장 나쁜 놈이잖아.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자, 갑에게 효과가 미치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문제는 이제 추인을 거절당한 거죠.
자, 마지막 이걸한테 갑니다. 을이 이제 마지막 요렇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걸 이제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여기 이제 135점. 맨 마지막에 이제 요거 있어요. 요건 일단 요걸 정리하고 135점으로 갑니다. 요것도 무과실 책임이야. 자, 무과실이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하나씩 가보죠, 이제 그럼. 그래서 1.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 자, 이걸 일단 적어 놓으세요. 본인은 무슨 권, 무슨 권? 추인권, 추인권일권. 자, 상대방은 동그라미 최고권, 삼각형 철회권. 그래서 본인은 추거, 상대방은 최철, 상대방은 최철, 본인은 추거, 최철. 자, 그걸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1. 본인에 대한 효과. 그 130조 보세요. 무권 대리 다음은 계약을 넣으세요. 제목에. 무권 대리 계약입니다. 계약.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같은 말은 무권 대리인이 이런 말이야. 무권 대리인이 타인 갑의 대리로 한 계약은 여기까지 줄이면 무권 대리 계약은 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퀄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본인의 추인권 갑니다. 추인권에 자, 추인권 동그라미 1번 추인의 동그라미 1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를 정당한 대리행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해. 자, 줄것 일단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은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추인은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는 자, 소급해서 확실한 이유로 만든 의사표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심표 다음 줄것에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추인은 이렇게 돼. 추인은 자, 갑이 추인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또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추인한다 그러면 추인된 거야. 형성권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야. 자, 방가로 2번 추인의 상대방.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132조 잘 보세요. 박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자, 조심해야 돼. 상대방 병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 병에게는 아직은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자 대항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자, 추인은 자, 조금 전에 했어요. 추인은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정에게 아무한테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자, 병에게 추인하면요. 병에게 추인한다 그럼 이 사람은 추인을 알았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니까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추인하기 전까지만 하라 그랬죠. 병에게 추인한다 그러면 처리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야. 이쪽에 자, 이 자식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지네들 둘이는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는 이게 추인했으니까 유효라는 거 알죠. 근데 상대방 병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몰랐다 선이라는 거죠. 선의는 보호해야 되잖아. 이렇게 만약 추인했어 2월 1일 날 추인해서 자기끼리는 유효가 됐지만 병은 모르니까 이 병에게는 대항 못해요. 이렇게 추인하면 선의의 병에게는 추인했다고 뭐하지 못한다? 대항을 못합니다. 대항을 못하니까 이 병이 2월 1일 다음 한 2월 4일 날 아직 얘한테는 효력이 안 미치니까 병이 빨리 말 수 있다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자, 병에게 추인한 게 아니라 을에게 추인했다면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추인은 무건 대리인 무건 대리의 직접 상대방 병 및 바로 밑에 성계인 정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죠. 추인은 을에게 병에게 정 세 명 다에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제 을에게 했을 때는 선의의 병에 대항 못한다는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는 그러나 무건 대리인 을에게 자식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대항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야. 2월 1일 날 추인해도 지네들 둘이는 유효지만 선의의 병에게는 유효를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병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갑니다. 선의의 상대방 병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계약을 철회해서 무건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겁니다. 자, 이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해요. 불리하면 빨리 처리하죠. 처리해서 무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자, 갑이 이렇게 추인했다는 걸, 야, 얘들 둘이 유효라고 만들었잖아.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또는 갑니다. 또는 본인 갑이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의의 병보호입니다. 조심해야 돼. 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자,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의의 병에게 추인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얘한테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대항은 자, 이렇게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 보호하려고? 선의의 병 보호하려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자, 갑은 자, 병에게는 추인했다고 주장 못하지만 거꾸로 선의의 병은 자,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추인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작년에 출제된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방가로 3번 추인 방법은 단독행위라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야. 동그라미 1번 무건들의 자 추인은 바로 밑에 줄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추인은 알고 해야죠. 무건 대리가 있으면 알고서 추인해야 됩니다. 계약을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2번도 중요 표시합니다. 자, 추인은 전부 추인해야 돼. 추인은 자, 그래서 이제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하면 안 돼. 일부 추인이나 내용 변경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고, 자, 줄거세요.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면 원칙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이 판례도 워낙 자주 나와요. 일부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자, 거기 이제 3번에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판례하고 3개 있죠. 상식이야. 추인이라는 것은 뭐죠? 유효라고 인정한 판례. 유효.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본인이 갑이 무건 대리인 즉 자식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자, 이 땅을 만약에 자 3천만 원에 팔았다. 근데 이 사람은 갑한테 한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이 계약을 유효로 하겠다는 거야? 무효로 하겠다는 거야?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이 된 거죠. 일부를 받았다. 다음 2번. 상대방 병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자, 얘가 병이 갑부 빨리 나한테 팔았으니까 돈 달라. 그러면 갑이 안 줘. 그러면 되는데 알았어. 내가 한 달 있다 줄게. 그러면 추인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도 유효죠. 추인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4번. 묵시적 추인을 부인한 판례. 부정. 추인을 거절한 거, 추인 안 한 거. 가만히 있으면 추인 아니에요. 1번 보세요. 1번. 무권 대리행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 줄거세요. 무권 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자, 거의 무권 대리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보도록 보죠. 아버지 땅을 자식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개 이제 아버지 땅을 자식을 현명하려면, 자, 병이 이제 뭐 가져오라 그냥 보고 병이 야, 위임장 가져와라. 위임장, 이거 위조한단 말이야. 등기부가 위임장 가져와. 이 위조한다. 그래서 거의 위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땅을 팔면. 그럼 위조죄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 고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장기간 고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추인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1번 얘기야. 이제 자, 심표 갑니다. 무권 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범죄에서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아야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추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짧게 범죄를 알고 고소 안 했다. 추인 아닙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방가로 4번 옵니다. 자, 추인의 효과 확정적이고 소급입니다. 곧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데 줄거세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적 유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한다. 막 소급은 거의 매년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소급한다는 기억해야 돼. 오늘 추인해도 1월 1일부터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 즉,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방가로 5번. 무권리자, 무권한 자 행위의 추인도 가능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추인 거절권은 땡땡 적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자, 동그라미 거절의 상대방 방법은 추인하고 똑같아요. 이거죠. 을에게 추인할 수 있고, 을에게 거절할 수 있고, 병에게 추인할 수 있고, 병에게 거절할 수 있고, 정에게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과 거절의 상대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효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워낙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은 거의 매년 나오죠.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야.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우리가 신의칙이라 그래요. 신의칙은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신의칙 가지고 하라는 거죠. 신의칙 즉 사회적 싸지라는 거 싸가지. 신의칙. 신의칙에 보면 신의칙은 사람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되고 금반을의 원칙. 여기 보면 금반은 반대되는 은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처음에는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준다.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걸 이제 금반은의 원칙. 자, 이제 반대되는 은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준다. 나중에 안 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금반을의 원칙.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보자, 그럼. 자, 이제 이 자식이 아버지 땅을 팔았어요. 자, 이게 1억짜리인데, 자, 한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죠. 대리로. 현명해서. 아버지가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원래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권이 있었죠? 추인권하고 거절권이 있었는데 사망했어요. 화병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가 이제 뭐 사무제 진행을 정신이 번쩍 들어. 아이고, 나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해가지고. 그럼 요걸 이제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유일한 단독 상속. 그랬을 때 이제 추인과 거절권을 상속하는데 추인권 요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자기가 계약해놓고 자기가 유일하고 주장하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절은 뭐야? 자기가 2천만 원에 팔아놓고 나중에 안 판 걸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한 말과 뒤에 말이 반대되죠. 금반의 원칙상 거절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칙입니다. 거절 못한다. 즉 이거는 이제 확실한 유효가 되는 거죠. 거절 못하니까. 등기 넘어갔다. 또 병이 정한테 팔았다. 여기까지 등기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른 추인 거절해가지고 이거 등기를 말소를 못한다는 거죠. 무슨 칙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래. 자, 그 유명한 상속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종이하고 다만 이겁니다. 무권 대리인 즉 자식이 아버지 본인이 단독 주거 단독 상속한 후에 거절권 안 돼.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금반원의 원칙은 반대되는 은행은 금지한다. 참 한자니까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종입니다. 금반원. 반대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는 자 무권대리 해놓고는 다음에 없는 걸로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원칙상 허용 안 된다. 즉 거절 못한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아버지를 단독 상속하면 이제 확실한 유효죠. 상대방 병이나 성계인 정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퀄 적어요. 이퀄이 뭐죠? 말소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말소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다음 예제 문제 보세요. 예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단독 상속. 단속 금반원의 원칙상 이 등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옵니다. 다음 예제 문제 보세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대리권 없는 그러면 자식놈 소유권이 넘겨주었다. 그 후 자식 을이 갑을 뭐 했죠? 동그라미 쳐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 나오면 이제 금반원의 원칙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조심할 게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이게 뭐죠?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니까. 자, 이렇게 이 계약은 이렇게 체결했지만 효과는 이렇게 미치잖아요. 이 효과는 아직은 무효죠. 갑과 병의 그런 무권대리 매매는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2번 병 명의 등기는 말소 못하니까 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해서 유효합니다. 금반원의 원칙. 3번 어른 무권 대리를 이유로 자식은 병에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도 마찬가지. 어른 무권 대리를 이유로 상속했으니까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 금반원의 원칙. 아무것도 못해요. 답이 4.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이거네요. 이것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른 정에게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 자, 이번 이제 상대방 효과 갑니다. 상대방 아직까 무슨 권? 최고권, 철회권. 자, 최고는 동그라미 치고 철회는 삼각형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가요는 법 조문만 잘 보세요. 1. 최고권은 땡땡. 상대방의 선의 악이 불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악의도 최고할 수 있고 선의도 최고할 수 있어. 자, 뭐라고 적었죠? 병이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갑한테 하는 거야. 이 철회는 선의의 병이 자, 갑에게 할 수도 있고 오와 을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요. 일단 채권부터 갑니다. 법조문 잘 보세요. 법조문만 정리하면 돼. 131조는 상대방의 채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그 추인 여부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채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인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동그라미쳐 발송주의입니다. 도달 X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만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이퀄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법 조문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에요. 밑에 해설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도달이야 발송이야 발신주의야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간주된다. 본다. 고로 무건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내려오죠. 철회권은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어 삼각형 병만 철회권입니다. 자, 법조문 정확하게 갑니다. 134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줄거세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 갑 또는 그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악의인 때는 철회할 수가 없다. 누구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선의만 처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갑 또는 을입니다. 자, 오른쪽 가죠. 자, 동그라미 1번. 철회를 하면 무건대리 못한도 확정적 무효입니다. 철회의 개념이 무효로 만드는 거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이제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했어요. 그럼 확실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이제 계약 추인하지를 못한다. 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즉 악이라면 철회 못하잖아. 악이란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철회 효과를 다툰 본인 갑에게 있다. 자, 우리 상대방 항상 뭐로 추정된다 그랬죠? 선의는 추정이 돼요. 추정되니까 얘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 너가 야 철회권 없다라고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병의 악의를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보죠. 예제 문제.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토지 매각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 이제 을이 자식이네. 자, 갑니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무권 대리 임대차. 1. 이 무권 대리 임대차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아버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에 한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2번. 아버지 갑은 위 무권 대리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가 있다. 추인은 묵시적 추인이 더 많아요.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을 알았던 경우, 알았다 뭐죠? 악이죠. 악이 보세요. 악의는 채권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못하죠. 철회는 못해요. 악의였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해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채권은 인정된다. 채고와 철회는 이겁니다. 악의도 채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임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삼각형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답이네. 답 3번.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이게 뭐냐면 내용을 변경한 추인이야. 아까 했죠. 내용 변경 추인은 무효라 그랬죠.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뭐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출제된 거죠. 5번 갑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소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기간 언제로 소급해서 계약 시에 1월 1일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포인트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 큰 3번 갑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130번 제목에 줄 거세요. 제목에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앞에다가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유명한 135조입니다. 자, 요놈이 이제 자식놈이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아버지 책임 안 져요. 자, 무권 대리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버지가 책임 안 진다. 그럴 때는 이제 최후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책임. 최후의 너가 이 계약에 책임을 지라는 거야. 왜? 얘가 계약했으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은 이제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했다는 거야. 본인이 추인 안 하니까 이제 확정적 무효니까 책임 안 지잖아. 자, 두 번째, 자, 대리권 증명을 못 해야 돼. 대리권 증명을 못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너가 이제 이 상대방이 책임지라. 이게 이제, 자,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 100% 무거운 가중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건이 뭐냐 하면 요거 두 개 나왔고 본인이 추인 안 했을 것. 뭐 같은 말은 추인 거절했을 것 같죠? 추인 거절했을 것, 추인 안 했을 것. 또 대리권을 증명 못 했어요. 확실한 애가 이제 무권 대리가 된 거죠. 원래는 이거죠. 이 계약을 아버지가 이행하라. 너가 계약 이행하라는 거야. 계약 자체를 이행하라. 근데 뭐 3천만 원에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하고 3천만 원 받아가라는 거예요. 네, 1억짜리를 또는 손해배상 중 선택에 책임지라. 선택은 누가 하느냐? 넌 나쁜 놈이니까 너가 하면 안 돼. 이 병이 선택하면. 너가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하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책임이지만 이쪽에서는 권리죠. 이쪽은 단 조심해야 돼. 병은 자 책임 요건이 얘가 선이어야 돼. 선이. 자, 이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돼. 선이 앤더 또 무과실이 돼야 돼. 두 가지. 선이 앤더 무과실 병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른이 이제 너무 무겁잖아. 100% 언제나 책임지니까, 그죠? 너무 무거우니까 얘한테 이제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게 바로 얘는 무능력자는 책임 안 집니다. 즉,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은 책임을 안 져요. 왜?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은 능력자가 돼야죠. 능력자만 책임집니다. 무능력자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능력자만 책임져요. 좀 복잡하지만 좀 암기해 줘야 돼. 자, 법 좀 가보자.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의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자,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살짝 을입니다. 자식놈 을이 첫째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했어요. 또 앤더입니다. 또는이 아니야. 또는 아니고 또 앤더 본인 아버지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표. 그죠? 아버지의 추인 못 받았고 대리권 증명 못했어. 그럼 너가 이제 책임집니다. 그가 이제 을이야. 그는 무권 대리인 을은 자 줄거세요.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병의 선택.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선택권자가 누구라고? 상대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은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 돼.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 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즉 을이야. 자식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하지 이겁니다. 반대야. 합니다. 선의무가지를 받은 병이 알았다.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 책임 안 져요. 반대 해석해야 돼.
상대방은 선의 앤더 무과실일 때만 이 책임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 책임이 성립 안 해요. 그리고 또 갑니다.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 을이 자 줄거세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거죠. 제한 능력자 미한성의 경우는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자만 책임집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고요. 자, 양걸 1번에 무권 대리인 적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양걸 2번 책임의 요건 갑니다. 자, 동그라미 1. 무권 대리인 을이 첫째 대리권 증명 못하고 2번 아버지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그리고 3.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또 마지막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상대방 병은 무권 대리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않는다. 선의 무과실, 선의 앤더 무과실. 삼각형이 두 개입니다. 삼각형 두 개일 것. 선의 무과실. 5번.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거 제한 능력자는 3명 적어봐. 누구? 미한성은 책임 안 져.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아무것도 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책임의 내용은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병의 책임. 병의 선택에 의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선택, 계약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다. 자, 밑에 예제 문제 봅니다. 자, 무권 대리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무권 대리행의 일부에 대한 추인. 원칙은 무효죠?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워낙 자주 나오고. 답이 나왔네요. 1번. 자, 2번. 무권 대리 행위로 추인하면 소급표.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생긴다고. 추인한 때부터 틀렸네. 추인한 때를 바꿔야 돼. 어떻게?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 자, 3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병은 알았죠? 알았다면 효력이 있죠.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은 병은 계약 당시 대리권을 쓰면 안 경우 악인은 철회권 없죠.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계약 처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5번이 바로 무과실 판례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무과실로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이니까 책임져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무과실이니까 책임을 진다. 자, 마지막 이제 4번 보죠.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문제는 요 관계죠. 자, 이거는 이제 자신도 팔았잖아요, 그죠? 대리권이 없어요. 원칙은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 이 사람이 만약에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거지. 만약에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이거는 누구 거 판 거야? 갑의 거 팔았잖아요, 그죠? 3천만 원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뭐 추인했다 그러면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는 발생합니다.
양가리 2번입니다. 양가리 2번. 본인이 추인하면 자,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요 부당이득으로 3천만 원 돌려주라는 거죠.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가 무건대리 계약이에요.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기면 5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하나는 가죠. 지금까지는 자, 자식 놈이 아버지 땅을 대신 팔은 거야. 계약이야. 대리권이 없는 놈이 자, 계약. 자, 계약. 이게 무건대리 계약을 했고, 그러면 본인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마지막 얘가 이렇게 135조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여기는 계약일 때 얘기야. 요거는 계약이 아니고, 요걸, 자, 대리권 없는 놈이 아버지를 대신해 단독행위 합니다. 무건 단독행위죠. 무건 단독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무건 단독행위는 1번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양가로 2번만 기억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을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 대리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애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애. 다 까먹었어요? 뭐였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거죠. 또 소유권 포기 이런 거죠. 이런 걸 했다. 그럼 이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뜻은 얘가 추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불확정적 무효는 추인. 절대적 무효는 100% 무효야. 추인이 안 돼요. 자, 양가로 2번 줄 거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 대표적인의 재단법인 설립행위 한 두 개 더 적어보세요.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나 소유권 포기의 무건 대리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100% 절대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이 안 돼. 추인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 대리하면 뭐가 된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해도 무효예요. 그런 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적 무효 계획했잖아요. 103조 절대적 무효, 104조 절대적 무효니까 뭐 못한다 그랬죠?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그것도 똑같아요.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도 절대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을 못해. 추인해도 무효다. 자,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건 대리입니다. 그럼 7번 조금 쉬었다가 표현 대리 가도록 하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